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증인선서 후 서명하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궁 기획감사실장 정광도 56년 8월 29일 상기 본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험에 있어 양심에 따라 참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증인 정광도. 기획감사실장 정광규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주요 성과로서 저희가 그 군정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군정 발전 능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민선 5기 공약 추진, 민선 6기 공약 추진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군민 제안을 운영을 해서 34건의 제안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그 1월 달에 저희가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 주요 현안인 동서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 그 관련 시군 4개 시군과 공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청춘양구 도시브랜드 이미지 지역을 위해서 2014년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지난 9월 달에 했습니다. 특히 그 국비 확충을 위해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잡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159억 원을 확보해서 전년 141억을 대비해서 12% 정도의 국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각종 그 공무사업으로 다이나믹 인문 마을 조성 등 신규 사업 6건에 대해서 총 6건에서 39억 5천만 원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 국제교류 다변화 및 도시별 심리 교류 추진을 위해서 러시아 아론시와 우호 교류 협력 체결을 지난 9월 달에 했고, 치지정과의 그 청소년 교류, 산림 경영 연수, 직원 선진지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균형 집행을 저희가 상위 목표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집행률 저조로 저희가 중위권, 돈에서 중위권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6쪽 조화로운 군정지원 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요거는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및 협력 기능 강화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협력 강화로 그 목표 지향적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민선 5기 공약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민선 6기 공약 6개 분야 44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약사항을, 추진사항을 보고를 개최해서 연이에 상하반기에 개최해서 공약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 체제 구축입니다. 정부에서 합동평가 기준인 7개 분야 81개 전략과제 83개 성과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 그 합동평가 연계해서 동일 평가물로를 관리하고, 특히 그 3.0 추진, 지시사항, 시책 발굴 국비 확보, 중앙단위 평가 결과, 평가 지표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 실적은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우수부 수상을 했고, 14년도에는 올해는 군정 주요 업무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7개 분야 81개 전략과제를 평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평가는 7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14년도 군정 주요 업무 평가를 1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제한제도 운영입니다. 저희가 제한제도는 연중 그 실시를 하는데 군 홈페이지나 국토 정중앙 메리지
그 다음에 SNS를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접수된 3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협력 강화 관계는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의회 개원을 하고 9월 달에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주요 현안사항이나 주요 시책사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를 분기별 1회씩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연차례 개최 관계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연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유의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 및 실행 확보 노력 사항입니다. 저희 군의 그 주요 현안인 춘천 양국 속초 간 고속도로 철도 착수나 유교 메모리얼 파크 조성 관계 여러 가지 중앙에 건의할 사항 또 도에 건의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각종 장기 발전 계획이나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그 추진 실적은 저희가 각종 찾아가는 강원도정에 저희가 현안 6건을 건의를 했고, 민선 6기 공약성의 지역 현안 6건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 모세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배부한 국제교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치정과 양구군의 국제교류 실적은 직원 선진지 행정연수원 스포츠교류 등 앞에 성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향후에는 저희가 문화행정교류 중심으로 청소년 교류, 직원 선진지 행정연수 등을 실시하고 러시아 아론시와는 문화교류를 중점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중국 감면에서는 그동안 한 2년 동안 감면에서 교류 관계가 좀 중단이 됐었는데 12월 중에 방문하는 걸로 지금 현재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 3.0 효율적인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중앙정부의 중점 추진사항인데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의 패러다임이 바뀌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로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비 39개 사업에 247억 5,900만 원을 저희가 국비 규모를 확보를 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저희가 신청을 내년도 사업으로 113건에 1,011억 4,400만 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많은 총 앞에 보고 드린 대로 도자율 편성이 16건에 96억 2,300만 원, 군자율 편성이 24건에 159억 3,900만 원, 기금 및 일반 국비가 221건에 549억 9,8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미리 201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단기적 투자 전략을 마련을 위해서 매년 5개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내실화해서 계획을 출입하고 행사성 경비를 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총 1,031억의 목표 중에 저희가 82.5%를 하면서 돈의 한 12위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보통교부세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 관계에서는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기초 통계 자료에 대해서 특정 단위별로 재원 분석하고 신규 수요를 발굴해서 보통교부세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을 이용해서 예산 낭비 요소 분석 및 세수 증대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고수익 상품 매치 및 금리 변동 적기 대응으로 기금의 효율성 운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금리가 높은 상품을 은행에다가 유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좀 여기는 내년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행복 생활권 주중시입니다. 저희 양구는 농어촌 생활권으로 인제군하고 계획이 되어 있고 중추소득 도시개발권으로는 춘천권역으로 양구, 춘천, 홍천,
화천 철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장기적인 프로젝트 또 현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저희 지역 발전에 기본이 되는 계획에 완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적경지역의 가치 제고인 발전 전략 사항입니다. 지금 제일 현재 문제가 적경지역의 종합계획 수용계획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안행부에서 특별법이 지난 11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안행부에서 좀 졸속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는 바람에 저희 현안 사항이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안행부나 각 시장군수협의라든가 국회 협의를 해서 저희의 실질적인 현안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서 녹색 평화도로는 내년도까지 200억이 지금 목표로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35%고 연말까지 50% 공정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 수준의 습지조 성민 명소화 사항입니다. 양구 서천 하천 정비 사업 추진은 요거는 이제 국비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동수지구는 지금 내년도 3, 4월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지구는 2010년도 6월 말까지 완료가 되면 저희 서천 환경정비 사업이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한반도 명소화 추진 사업은 저희가 서천 하천 정비 사업 국가 사업과 연계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한반도섬 명소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반도섬 연구 성과 토론을 실시를 지난 7월달에 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매력 있는 8호 습지 관리 문제입니다. 양구 서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서 수위 조절, 그다음에 습진의 어류 이동 조치 등 사전에 조치를 해줬고 한반도섬 보강을 위해서 철쭉 진달래꽃도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8호 백길 나토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2014년도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총 12억 5천만 원이 투입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6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12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 종합기료장, 그다음에 수상 내여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돼서 업체 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리버 수위 조절을 감안해서 내년 2월 달에 착수되면 내년에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국토정중의 지리적 가치 제고 사항입니다.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방문객이 17,875명으로 11월 12일 현재 작년도 18,734명보다 한 4% 정도 줄었는데 이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수양연단이 좀 들어오지 못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국토정중앙 시설을 보강을 했고 국토정중앙 양구이식 제거에서 저희 정중앙 알리기 사업, 그다음에 국토정중앙적 명소방 수립을 해서 연구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행정입니다.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사단 편성을 운영했고 주민 입장에서 민원의 신속과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청백리 스템 구축을 지난 8월 달에 완료를 해서 예산 절감 효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위원회입니다.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재산등록 신고자를 정비를 10월달에 하고 특히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 제한, 그다음에 청년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체적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실시하고 각종 소송 및 행정 생성에 적극적으로 대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문 변호사 4분이 저희한테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난 4월 1일 날 저희는 규제 개혁 추진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구 자치법규 등록 규제 관리 대상이 177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합리한 법규나 경쟁 제한적 법규 개선 과제 발굴을 14건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규제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지난 5월 1일부터 해서 기업
규제로 신고 방문 상담이 조치 계획 안내를 세권을 했고, 과도한 법령 규제 폐지 건의를 국무총리실 등 3개 부처에 실시했습니다. 특히 그 지자체에서 그 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중앙부처의 4건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26종 웰빙 먹거리 타운 조성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그 모든 것이 완료가 되고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변경을 해서 지난 18일 날인가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지구 단위 변경 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지적 측량도 하고 지적을 재정비해서 내년도에 바로 분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솜씨라는 프로젝트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4억 2천만 원을 국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6천만 원의 사업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목공 총 4개소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솜씨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 천연 염색인 다면 공방에서 매주 토요일 초등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올해에는 백토자기 타일 벽화를 방학 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올 12월 중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2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실적인 솜씨나는 프로젝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기획감사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28일 임철호 의원입니다. 지난 28일 6.25 춘향공원 예정부지를 양구로 유치하셨어요? 예, 이사해서 확정을 졌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그 자리에 제가 앉았었는데 역지사지를 느낍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가 지역과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생각은 같고요. 특히 이제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어떤 지휘자, 마에스트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노고도 많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 중에 보면은 봉화산 종합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 마련 및 국방부 협의가 있고 또 오늘 그 보고서 10쪽에도 보면은 주요 현안에 봉화산 태풍 사격장 이전이 있습니다. 그간의 이제 실적이나 또 앞으로 어떤 추진할 마스터 플랜이 있으시면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화산 개발 관련 사항은 위원님께서 많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일단은 군부대 사격장 이전 문제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군사시설법상 상당히 규제를 많이 먹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일단 저희 군이나 도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일단은 태풍 사격장을 이전을 하든지 이렇게 추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사시설보호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방부와 한기호 의원을 통해가지고 태풍 사격장 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군부대 입장은 현재까지는 사격장 이전에 관한 확실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올해 2번 정도 저희가 국방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국방부 답변은 현재까지는 확실한 계획이 서 있지 않고 가능하다면 국방 2020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한 방울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까지 지금 받은 시점입니다.
이 군사시설은 국가 그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사회 전체나 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구군은 그동안 그 사실 어떤 군민들이 또 양구군 지역이 이러한 어떤 참 불편과 지역 그 발전 저해라고 하는 그 피해를 감내해 가지고 왔는데 지난 3월 달에 그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은 국방개혁 기본 계획이죠. 2014-2030 계획인데 5년 내에 그 사단을 11개 줄이고 육군 병력도 한 11만 명을 축소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뭐 군사 비밀도 아니고 그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 또 이러한 양구에도 사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거 알고 계시나요? 양구에. 예,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국방 2030 계획에 저희도 그 세부적인 문건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받은 바는 없고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군부대 재편 관계가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종 군사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수정 보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국방부나 우리 한교 국방위원한테 계속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는 그런 시죠. 그래서 국방개혁의 이제 이 기본계획의 주둔 병력이 감축되는 걸로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뭐 우리 지역 상경기가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그 국방계획의 2030 계획에 축소가 된다고 하면은 이 태풍 사격장 이전 관련도 이제 군부대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니까 장기 과제로 넣었어요. 장기 과제로 넣었는데 이것이 그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2030 계획인데 그때까지 요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연계시켜가지고 해야지, 이 지역의 그 주둔 병력은 감축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고, 관련해서 이런 그 어떤 군부대 시설이 뭐 이전되든가 여기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폐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 양구군의 어떤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구군의 어떤 생존권 차원에서도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장기 과제로 군부대에서 이렇게 넣겠다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해서라도 이 태풍 사격장과 관련해서 또 군부대 시설과 관련해서 피해 상황이 이 지역에 얼마나 되는지 계량화시켜 주시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국방부의 사격장 이전이라든가 군부대 이전에 대한 것이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 추진 어떤 기구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정중앙에 대한 접근성 개선 사업이 금년도에도 이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사업 실적에 보면은 추진 실적이 전무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이것도 보니까 그 군부대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 사격장 활용 소비가 안 돼서 추진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정중앙은 그 지리적 문화적 가치가 우리 군의 어떤 자원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또 국가적인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발전하고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격장 문제거든요. 특히 양구의 그 국토정중앙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 보면은 대부분 50~60%가 노약자들입니다. 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 국토정중앙을 찾아와서 한 9km 산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양구군이
민군 간 협조가 잘 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굵직굵직한 어떤 군정들이 군부대 협조가 안 돼서 추진하고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좀 어떤 막연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피해 상황을 좀 계량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를 하시고요. 또 이것이 그 군부대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하면은 장기 플랜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것이 아주 국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 그것도 2030 계획에 들어가야 장기적인 플랜인데 그냥 과제로만 이렇게 넘겨서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장님께서 이것을 좀 명년도에는 이런 어떤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 전체적인 양구의 어떤 피해 상황 좀 계량을 해주시고 추진도 좀 추진 기구를 뭐 만들든가 추진 부서를 확실히 해주셔서 이것이 개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태풍 사격장으로 인한 저희가 피해에 대한 그 계량화 문제,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팔랑이 포삭정 문제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포함이 돼가지고 태풍 사격장의 피해에 대한 그 피해 내역이 계량화된 걸로 지금 저희가 용역 결과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다만 그런 계량화된 그 수치를 가지고 지금 2030 계획에 꼭 반영이 되도록 좀 전략적이고 세부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는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치밀하게 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달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정중앙 진입로를 포함해서 그 자원을 좀 극대화하는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한 2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중앙점에 올라가는 도로 외에 이쪽 사육장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 문제를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도로가 바로 그 사격장 옆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추진되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제기를 못한 부분이 지난 2010년 10월 달에 저희가 합의각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합의각서를 하면서 어떻게 작성했냐면 도천리 사격장, 이쪽에 있는 사격장을 이전을 합의한다. 그 조건 자체가 대체 부지를 조성해서 사격장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조건으로 합의각서를 저희가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합의각서를. 그 문제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전을 해서 사격장을 이전을 해서 사격장을 새로 설치하는데 한 1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군비를 투자해서 사격장 문제를 이전하는 거는 저희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저희가 먼저 번에 적경지역 시장군수 또 국회의원 간담회 때 강력히 좀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저희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군부대 이전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할 때 꼭 조건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이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좀 국방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추진해달라, 이렇게 추진했는데,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는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사격장 이전이라든가 군부대 시설을 이전을 하려면 거기도는 소요되는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동의라는 이런 조건을 달아가서 꼭 이전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예산의 확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 특히 군부대 시설 이전에 관한 문제는 그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또 같이 노력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특히 군부대 시설이 사실 5, 60년 전에 뭐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이 시설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토정중앙도 보면은 좌측에 또 자동화기 사육장도 있고 또 뭐 우측에 뭐 공용화기 사육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문가 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한쪽으로 이렇게 같이 운영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군부대에서는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폐쇄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5, 60년 전에 어떤 지정한 이런 군부대 시설을 현 군용 화기라든가 여기에 용도에 맞게 통폐합도 이제 해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그게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구 군에서라도 어떤 군부대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은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임철 의원은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군부대 훈련장이라든가 사육장 시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줘서 추진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신데, 글쎄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뭐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군부대 시설은 국가보안법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여러 가지 제재를 받기 때문에 당사자인 군부대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용역까지 줘가지고 하면 되는 문제는 추진을 하려면은 해당 군부대에다가 실질적으로 뭐 이사를 지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는 좀 세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우리 사격장도 용역을 줘서 피해 상황을 뭐 조사를 했잖아요. 피해 상황 문제는 이제 저희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사격장 이전을 하면서 통합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 관계는 사실상 군사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대두될지는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사실 지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향적인 어떤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채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동료 의원입니다. 웰빙 먹거리 타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웰빙 먹거리 타운의 분양은 당초 계획의 상반기에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년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획감사실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주차장과 공원, 인도 등의 공공시설 기반 공사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관계없이 금년에도 시행할 수 있었는데 내년도에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빙 먹거리 타운 부지 내의 용도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국토연구관리계획상 저희가 각종 용도를 지정을 해놨는데 그 뒤로 여건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거 들어가는 지금 저희 힐링하우스 들어간 도로변에서 한 2m 정도가 당초에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부지 내에 공원이라든가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또 편의시설 관계가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군 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입안을 해서 이번에 지난 11월 18일 날
저희가 그 지구단위 지정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조성 관계를 올해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이런 부분은 일단 그 주기되는 변경 계획이 확정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올해도 동절기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해토가 되면 바로 실시하고 분양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런 문제가 지금 된 게 아니라 그 계획이 우리가 먼저 9월 달인가도 그런 거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그래도 올 이 공원이나 이런 거는 올해 그래도 계획이 돼서 되나 했는데 요게 1년 동안 지연돼서 제가 이거 문의를 했었습니다. 문의를 한 겁니다. 예, 그 부분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건이 좀 그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먹거리 타운이 이제 조성이 돼서 된다면은 그 일반 식당과는 좀 별개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양구에 와야만 고급 웰빙 식품 음식을 먹고 그래도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양구를 찾고 있는데 그런 이제 식당업이나 이제 웰빙업을 해서 양구에 와야 이렇게 진짜 몸에 좋은 음식이나 이런 웰빙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다 해서 소문 나서 더 많은 관객들이 오셔서 이 양구에 그 큰 발전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농촌에서도 다 뭐 소들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그 한우가 추석 때 이제 그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양구에 나는 하이록 한우가 있고 또 이렇게 한우 연구회에서 하는 그 두 개에서 이제 그 브랜드에 두메 한우 해서 브랜드가 있지만 그 한우가 확실히 여느 지역에서 나는 고기보다는 맛있다는 평가를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맛있는 고기를 그 진짜 잘 선출하셔가지고 양구에서 진짜 맛있는 고기 먹고 사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해서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먹거리 윌밍단지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양구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 먹거리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양구에 오면 먹거리가 뭐 되는 걸 인식을 하시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 사업도 추진하는 상황인데 다만 좀 양면성이 있는데 기존 우리 상가 또 식당과의 그 차별화가 될 수 있게. 차별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아직까지 그 분양의 조건에 이제 다 포함이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저게 분양 공고 전에 고민을 해가지고 확정을 져서 그다음에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덕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태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는 뭐 그런 것들이 저희 군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재정 그 재정운영위원회가 저희 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운영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돼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다른 시군도 이런 재정운영위원회든 중기계획심의위원회든 이런 것들 개최해서 중장기적으로 그 양구군 재정을 어떻게 앞으로 쓸 것인가 그런 걸 판단을 미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12년도부터 16년 그리고 2013년부터 17년에 재정 규모라든가 연평균 신장률 그리고 각 그 사업별 각 분야별 그 사업 금액을 보면 이 숫자도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또 2012년부터 16년 중기 재정 계획에 나와 있는 각 분야별 예산하고 2013년부터 17년까지 그 예산을 편성한 거 보면
뭐 50억에서 70억씩 막 차이가 있고 또 뭐 100만 원 단위인데 지금 보면은 뭐 10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양식에는 또 1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고 막 이런데 이게 좀 확인이 돼서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 재정 계획은 매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태경 의원님께서 좀 착하신 게 지금 2012년도 16년도까지 요거 계획 5년간 세운 거는 그 숫자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17년 중기지방 계획 숫자가 연도별로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신 것 같으신데요? 예, 예를 들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보면 2012년부터 16년까지 총 그 2,097억을 7억으로 또 5개년 계획 대비 한 15.3%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13년부터 17년까지 자료를 보면 뭐 5,382억 같은데 이게 34%거든요. 그러면 15%에서 30%씩 1년마다 막 이렇게 변경이 클 수 있는지, 그리고 숫자도 좀 더해보면 숫자도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사회복지도 보면 지금 뭐 1조 7,006억 원 중에 지금 보면 사회복지 분야도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1,626억이고 5개년 계획이. 근데 여기는 또 전년도 2012년부터 16년까지 보면 1,315억으로 뭐 여기도 몇백억씩 이렇게 차이 나고 연간 뭐 50억에서 70억 이상씩 막 일치가 안 되게 차이가 나는데 이 계획이 뭐 좀 형식적으로 작성된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큰 건지. 예, 지금 말씀드리지만 중기지방 재정 계획은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거하고 올해 계획을 수립한 거고 연도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새로 그래서 매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계획이 되는 거고, 이 처음에 애당초 12년도에 수립한 계획하고 2013년도에 수립하고 숫자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재정 여건이라든가 국가의 국정 방향 이런 부분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립을 하는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자료가 지금 제출된 자료가 지금 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만 해도 3천억 이상씩 차이가 나고 또 뭐 15%였는데 그전에는 5개년 평균이 평균 중기 재정 금액 대비해서 15%였는데 지금 34%로 1년 만에 이렇게 뭐 한 3천억씩 막 차이 나고, 또 숫자도 여기 더해보면 일치도 좀 안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단위 100만 단위인데 1000만 단위로 그 다음 13년에서 17년까지는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각 읍면이나 이런데 이제 예산이 의비주로 예산이 집행된다, 또 좀 예산이 선심성이나 아니면 어떤 뭐 그런 이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계획을 토의해서 결과로 나온 예산을 좀 편성해서 반영을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니까 지금 이제 주민들이나 각 단체나 이런 데서 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혹시 뭐 의회나 이런 데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한 거잖아. 예산안 제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중기 재정 계획은 매년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의회에 설명도 이런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의회 의원들도 좀 인지가 된 상태에서 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이 앞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의회 의원들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회의 시에 이런 것들이 좀 보고가 돼서 좀
지금 내용을 보면 좀 일치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잘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8페이지에 오늘 보고 내용 18페이지에 보면 그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지금 보면 뭐 추가 반영 사업으로 6건 중에 지금 여기 남면 지역을 보면 가오작 터널하고 두무리 터널 이런 것들을 반영하겠다고 여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역 현황상을 보고를 드릴 때, 그 지역 현황상이 좀 중앙정부나 그 도계획이나 여기 반영됐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보고 드린 부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고도제 직선화라, 안대교량, 가오작 터널, 두무리 터널, 공수진이 교량,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2011년대 수립되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또 현안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현안 사항이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뭐 시장군수 협의를 통해서라든가 행정자치부 지역 발전과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 수정이 지금 현재는 수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2011년도 수정계획을 그걸 수정이 가능하다고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는 우리 주요 현안상이 중앙의 주요 현안상이라든지 도의 주요 현안상을 다 포함을 시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공무원의 법규 위반이나 세부 징계 현황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한 것을 보면 지금 계속 매년 한 7건에서 10건 가까이씩 사고가 계속 법규 위반이 발생돼서 징계를 받고 있는데 감소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감소가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최근에도 이제 언론에 또 양구군에 좋지 않은 것들이 보도가 돼가지고 많이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고, 또 보면은 음주운전 같은 것도 처벌된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또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또 감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음주운전 문제는 저희가 원래조회라든가 각종 집회시마다 부구수님도 교육을 시키시고 구수님도 지시를 하시고 또 저희도 기회시 때문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좀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한 건 정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 앞으로 적극적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보도된 공무원 비위 문제, 공공행정 문제는 먼저 보고를 드렸을 때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시스템 운영상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각 사업소에서 저희 세액 수입 위에 세액 수입을 취급하는 현금을 취급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 감사를 지금 실시할 계획이 있고, 또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을 해서 그런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감사를 실시해서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실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은 일본 치즈정 외에 4개 국가와 자매결연 교류를 하신다 그랬는데, 주로 이제 우리 군에서 가는 거는 문화 행정 교류를 중점으로 시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문화 부분에 어떤 부류의 계층의 동아리나 단체가 가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치정 말씀하시는 치즈정하고 러시아 RNC도 그렇고.
일본 치정 같은 경우 양구군의 치정에 간 경우에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네, 하여튼, 예. 그리고 지금 저 향후 계획에 또 그렇게 되는데 혹시.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먼저 번에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나오는데 그 푹 치고 이제 그러는 예, 그 난타. 팀이 난타 난타가 공연에 갔다 왔는데 3년 전에.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좀 저희가 그 문화에 관련되는 단체 또 스포츠 관련되는 단체에 그 좀 저희가 사전에 좀 검토를 해가지고 네. 예, 내년에도 그런 예, 식으로 예, 하신다는데 예, 혹시 그렇게 어디, 없습니다. 현재까지 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려볼까 해서 질의를 네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난 며칠 전에 보도에 나왔는데 그 우리나라 농악이 북한의 아리랑에 이어서 이제 유네스코에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풍물패에 이제 같이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 취타대까지 이 결성을 해서 이제 도내 전역에 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해외 교류를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해외를 어딜 나가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이제 서로 교류하고 가서 배우고 이러는데 기본적인 그 풍물패가 한 번도 그런 우리 것을 가서 보여주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오늘 자꾸 자존심 얘기를 자꾸 제가 해서 그런데 그 유네스코 등재 기념도 할 겸 또 그 많은 발전을 시켜온 그 단체에 격려도 될 겸 해서 내년도 계획에 좀 농악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우리 문화를 그 해외에 좀 자랑을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저기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또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대상 그 문화단체를 선정하는 문제가 저희 국민 여론이라든가 또 어떤 당위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명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하여튼 최경진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그 프랑스 생망대 씨는 프랑스 시민이 양구 투어를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열심히 해서 그 양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청 개발을 위한 용역비 집행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원의 총 예산이 서 있던 중에 8건 해서 1억 2,290만 원의 그 사업비를 집행한 걸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 자료를 그 비교적 만족스럽게 이렇게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8건 중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건의 용역을 그 발주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석현 국민관광지 지정 취소 고시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거는 저 석현 관광지는 저희가 이 국민관광지를 취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일전에 국가로부터 확보한 그 사업비를 저희가 이런 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전액 그 반환한 걸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해 주신 적이 있는데 아직도 이거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관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실장님 경제관과장님도 하셨으니까, 당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현 관광지 지정 취소권은 실적으로 저희가 연도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 지종 취소가 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어떤 행정적인 그 절차 이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관광단지 내에 주민들이 뭐 어떤 분은 지정 취소를 하지 말고 국비를 못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좀 관광지 단지를 계속 지정을 해놓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지정 취소 이런 부분이 조율이 안 돼가지고 최근에 올해 와가지고 그게 합의가 돼가지고 지정 취소하는 걸로 결정이 돼가지고 지정 취소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정 취소를 하려면은 그 지정 취소 뭐 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용역을 줘가지고 그거를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미 사업비도 반납을 하고 저희가 모든 그와 관련된 그 예산도 한 번도 지금 남아있지도 않고 그러려면 이러한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지만 네. 그 지정 취소에 관련된 절차 이행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석경 관광단지를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네. 근데 그래서 그 개발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저히 이게 뭐 추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실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공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지는 용역비까지 이거 굳이 줘갖고 행정적으로 이게 그런 절차가 아니랍니다. 세부적인 건 제가 왜 그 용역을 줬는지 정확히 제가 지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 경제학과에서 제가 뭐 나중에 경제학과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지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그런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이런 걸 용역을 줘야지만 그 고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법적 근거라든가 뭐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알겠고요. 그러면 그 전에 또 두 건 농업농촌 개발사업 성과 분석 및 국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 용역.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근데 지금 센터에서 한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업농촌 개발사업 성과 분석이 국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 용역 관계는 그 2016년도 사업 계획으로 저희가 그 농업농촌 개발 사업에 필요한 그 각종 프로젝트를 좀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그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용역을 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 강원대학교 산업협력단으로 나와 있는데 이 책임연구원은 어떤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강원산업, 지금 부단장으로 되는 분으로 되는데 지금 이름을 지금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단장이요? 네, 어디 네. 우리 민들레 사업? 예. 그래서 강원산업협력단. 우리 군에 아직 민들레 사업단이 존재합니까? 민들레 사업단이 지금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들레 사업단이 아직 존재해요.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사업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 알기로는 올 2월 28일까지 2단계 사업을 했는데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양구군에서 2단계 사업 관련해서 뭐 우리 예산이 여기서 심의를 한다거나 의결된 사항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왜 존재를 합니까? 그 우리 군 여기 지금 그 센터인가 거기 그 사무실 쓰고 있나요 지금? 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그거 그냥 그래서 그 계약서 없이 그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그 민들레 사업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그거는 경제관과에서 좀 그 석형 국민관광지 지정 취소 고시 용역 또 이건 책임연구원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 뒤에 담당분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파악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그 소송과 관련돼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교통사고 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화해 공고를 받아들여 갖고 저희가 2천만 원을 구상금으로 저희가 배상해 준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물론 화해를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 승소다 패소다 이 결론을 내리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일부를 인정을 하고 저희가 2천만 원을 그 배상을 해주는 걸로 아마 보험회사한테 교통사고와 관련된 그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에서 일단 그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저희 군의 어떤 그 도로 관리나 이런 그 미흡에 따른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일부 전가해서 저희가 그 이 배상금을 2천만 원 물어준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상 문제는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알고 있는 게 현재 그 2014년 3월 달에 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서 이제 저희한테 구상권 형식으로 저희한테 소를 제기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 남면의 그 광치 막국수 옆에 그 가드레일이 좀 일부 설치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일단 보험회사에서 그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배상금 청구란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변호사 선임도 해가지고 소송에 대비했습니다만은 그 법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합의해가지고 2천만 원을 같이 조정이 돼가지고 지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뭐 저희가 일부 책임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화해를 조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뭐 저희가 안 물어줄 방법이 없죠. 그와 관련해서 또 행정적인 사후 조치를 하신 게 있습니까? 비단 또 그와 같은 그 안전시설을 꼭 설치할 지역에 도로 구조상이나 운영상에 있어서 뭐 우리가 전면 좀 그걸 이런 것을 계기로다가 우리가 법규에 맞게 우리가 이거 군도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좀 이걸 타산지석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게 있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요건에 대한 거는 분명히 처리를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보한 사항은 없고 관련 부서에서 아마 거기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답변이 조금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이게 도로관리부서에서 일부 그 안전시설을 미흡해서 이러한 그 결과가 빚어졌다면은 적어도 기획실이나 군 지휘부 차원에서 이런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특별 조사나 내부적으로 이렇게 감사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걸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당연히 뒤따라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공문이나 이런 걸로 좀 시달을 해서 그 결과도 받아봐야 되고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이건 맞질 않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것을 감사부서에다가 이걸 감사를 해야지 굳이 실장님한테 이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 하시면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제가 예산 심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도로 관리, 이거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는 군도를 저희가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군도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상 지방도나 국도보다도
저희가 더 제설 작업 같은 걸 좀 충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안 했고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게 뒤따를 수 있다, 이런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저기 마지막으로 그 외구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 항소라 그리나요? 거기서도 패소한 걸로 이렇게 우리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기각 패소한 걸로 이렇게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요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향후 이와 관련된 향후 그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이제 대법원에 이렇게 항소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또 이와 관련돼서 뭐 지난번 선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이게 논쟁이 됐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뭐 민심 수습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아직 이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소송 중이라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여기 이 보고하신 자료 외에 다른 보관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고 뭐 쟁점이라는 부분은 판결을 다 보셨기 때문에 알아주시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뭐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지난 10월 20일 상고를 했고 저희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고 안행부 쪽에서는 뭐 책임이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가 얘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유리하도록 판결을 받을 것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저희 양구군의 잘못이 사실상은 아닙니다. 보면은 다만 뭐 법규를 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안행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억울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항고까지 하는 부분이고 만약 그렇다 들어가지고서 뭐 대법원에서 패소를 한다 치더라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판결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도교육청이라든가 교육과기술부에서 실적으로 원인 제공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는 지금 계속 법률가 전문가들한테 지금 자문을 받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응을 해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한편으로 실장님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지난해 저희가 12월 23일 이 자리에서 양구 군수를 출석시켜서 그때는 이제 고등법원 항소 단계입니다. 똑같은 질의를 당시 우리 박승용 동료 전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답변을 지금 하셨어요. 아니 사실이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뭐냐면은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때 군수께서는 당당하게 또 그때 소신으로는 당당하게 이렇게 승소하실 걸로 이런 전자에 이런 말씀 지금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에 하나 패하더라도 저희가 교육과 기술부와 강원도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 를 검토 중에 있다.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그게 내부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 변호사나 전문가들이나 기타 또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게 나와 있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안 됐어요, 그거? 그때 하신다 그랬는데. 뭐를 검토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패소하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대법원에 끝까지 이거는 항소해서 법에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 이런 그 멘트는 없으셨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항고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니 그때 당시에 있고. 지금 제 질문을 자꾸 저걸 하시는데 당시에 지난해 저희가 그 고등법원에서 우리 박승영 등류 의원께서 만에 하나 이걸 폐할 경우에 양국은의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 뭐 우리가 더 유능한 변호사 더 자료를 해서 이걸 대법원까지 가서 이걸 마지막까지 이게 법의 판단을 우리가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만에 하나 폐하게 되면은 우리가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도 교육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외고 설립할 때 공고할 때 이제 한 거고 아마 교육과기술부는 저희 양록 법인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제 그 책임을 이렇게 같이 져야 되지 않냐 아니면 그래서 원인 제공을 했지 않나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때 그거를 검토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항고 중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오고 나면 그리고 그건 민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항고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모두 특히 의회에서는 적극 이게 항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주변의 일부의 이와 관련된 우리 뭐 군 지휘부나 관계 공무원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법리 검토를 잘못해서 어쨌든 저희가 이걸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그것을 또 추인한 또 의회는 뭐냐 이래서 상당히 의회가 그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협조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근데 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이 판단에 비해서 객관적인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승소할 확률은 점점 희박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건가? 아니면은 진짜 저희가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2차 패소를 하고 저희 언론의 MBC인가 어서 제가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걸 알았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뭐 저희 의회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정보교류나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 언론 보도가 되고 나서 바로 보고를 못 드린 건 저희 판결문을 봐야지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판결문이 온다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요? 예. 언제 드렸죠? 저희? 우리 간담회 시 드렸나요? 간담회했더니 김철우 의장님한테 바로 판결문 온 다음에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참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런 거야말로 진짜 이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이게 계속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정부도 그냥 공개를 해갖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 지금 말씀드리지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에 의해서 대법원 항고까지 끝나고 그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 그 고등법원 갈 때까지의 양국은의 방침이나 방향은 이 대법원 얘기가 없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회의록 여기 지금 펴놓고 있습니다. 예, 그 사항은 제가 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그 우리군 뭐 실장님도 아니고 저 군수께서 직접 여기 의회에 나와서 이거 발언한 내용이에요. 대법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죠. 만에 하나 본소송에 패할 경우 2차로 강원도 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로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본소송이라면 하면 그 1년에 1심부터 2심, 3심까지를 본소송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2심에 대한 본소송이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아니, 확대가 아니죠. 이건 본소송이라 하면 네. 같은 사안을 가지고 1심, 2심, 3심까지 가는 사안인데 본소송이라는 부분을 그건 굉장히 저 실장님께서 확대하신 거고요. 본소송이라는 것은 지금 2차 그때 그 당시 항소 중이었으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차 항소 중에 제가 받아들인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는 너무 비약이시고요. 확대 해석이라고 지역적으로 정착순위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 뭐냐면 본소송이라 하면 2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소송이라 하면
2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 또 그게 아니고. 불합리하면은 그 당시에는 쟁점사항에 이게 고등법원에, 지금 이제 대법원에 하는 것처럼 앞에 물었잖아요. 2차 소송에서 패할 경우를 박성용 의원께서 여쭙습니다. 글쎄,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본소송에는 박성용 의원의 그 질문을 따랐으니까 본소송, 2차 소송을 의미하는 거죠.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회로 죄송 정확히 정착수님 보고 계신데. 무슨 제가 이렇게 저걸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어주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해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시간을 끌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더 획기적인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승소를 하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이 판만 키우는 겁니다. 지금 판만.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이게 행정적인 낭비, 국민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당장 공식적인 변호사비가 2,200만 원이 지금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치 때 빼고. 이 돈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정차수님 말씀하신 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법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지금 미리 이거 패소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말씀하신 부분 또. 그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는 행정의 연속성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논리와 대응 방안이 달라진다면은, 이거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수님께서는 먼저 번에 답변이 2심에서 지게 되면은 바로 민사.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지금 이 회의록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쪽의 추론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무조건 인정해가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법률적으로 저희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정말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고, 공판을 받고, 그 다음에 가만히 판결을 받고 손해를 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 군수께서 이거는 설사 이런 논리잖아요. 설사 2심에서 저희가 패하더라도 원인 제공을 한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교육청의 책임도 중하므로 우리가 소유권 청구 소송을 해서 우리가 손해본 부분 대에 대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 두 가지, 승소할 경우와 패소할 경우 해서 이게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략이나 절차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는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으로 계속 가면서 계속 이게 마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시간 끌기로 가면서 판만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쯤 해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총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집행 현황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5건에 8,254만 7,400원이, 저희가 이렇게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어느 부분, 어느, 항목에 요 예산 내용이 담겨 있죠. 저희가 변호사 소송 비용으로는 1차 본 예산에 저희가 재반 경비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다가, 오히려 2차 추경에서 이게 한 150만 원 감액한 걸로 되어 있고, 제가 예비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구상권만 2천만 원만 예비비에서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타 저희 예산서에도 이 예산이 없거든요. 이거 어느 부분에서 지출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특히 많이 찾아오는 부분이 저희 지금 강원외고 관련 소송인데, 예산 지출 항목은 저희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아니, 이 소송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는, 이 항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부 예산이 저희가 기정에 서 있으면은, 이거 당연히 사업 진행에 따라서 저희가 당연히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정당하게 확보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풀 예산으로 해서 이걸 전부 다 집행된다면 이거 예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죠. 10월 20일 날 저희가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10월 20일 날.
10월 20일 항고를 했는데 저희가 아껴서 아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 외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예산을 저희가 소송과 관련돼서 그 저희가 소송 비용을 지출한 걸로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습니다. 시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맞질 않아요. 우선 강원 외고 그 항소한 부분이나 기타 뒤에 있는 것 보면 변호사 비용들이 다 2천만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2014년도에 예산 서 있는 것은 변호사 비용이 1,500만 원 소송 관련된 예산은 1,500만 원 서 있었는데 오히려 150만 원이 줄었다니까요. 일자 추경에. 그리고 소송도 이게 하나의 어떻게 우리 군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제대로 거기에 편성해서 의회 심의받고 의결해서 이렇게 쓰셔야지. 풀 예산에서 이런 걸 비목이 거기에 없다거나 무슨 뭐 또 다른 불가피성이 있다면은 이게 모르는데 이거 맞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 추경 예산 편성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다 검토를 했다니까요. 제가 그 지금.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집행한 건 지금 1심이 2013년도 2월달 저기가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2심을 2013년도 12월 9일날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아니 외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큰 거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물론 정상 위원님이 소송 업무 수행 관련 사업비 내에서 지출하는 게 많은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일반 행정비에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었습니다. 추경 때 저희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예단을 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꾸 이게 시간 끌기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여기 그거 지금 저도 그래서 이게 그랬을 수도 있다. 이게 시점에 이게 차이가 그래서 제가 보고 중에도 가서 우리 예산서나 이걸 갖다가 제가 검토를 한 상이에요. 몇 가지 거기 예를 들면요. 그래요. 그 예비비에서 그 구상권도 지출을 할 수가 물론 예비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할 그 구상권을 배상할 시기에 구상금을 배상할 시기에 의회가 개원이 불투명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걸 예비비에 하는 건데 충분히 있었고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기타 다른 2014년도에 저희가 소송을 수행한 그 변호사 비용이 2,200만 원짜리가 몇 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또 찾으려면 안 나오네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면밀해서 검토.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출된 것 같은데 앞으로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답변해서 끝나는 이게 납득을 시켜줘야죠. 왜 저걸 했는지. 지금 말씀드린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그 시점이나 예산 편성 시기하고 저희 접수 시기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못 해봤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예산 편성 시기, 추경 예산 편성 시기가 이게하고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치면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상권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시점이 2014년 3월 13일이에요. 그 다음에 화해 권고 결정은 2014년 5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변호사 선임 수수료는 2,200만 원으로 나왔고요. 외고 관련된 거를 220인가요? 220. 그 구상권까지겠죠? 하면은 2,440만 원이 되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저희가 또 이건 기각이 됐으니까 저희가 변호사 비용은 저희가 되돌려 받는 건가요? 이거 3,300만 원은? 330만 원인가요? 예. 그렇게 했고, 그러면은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우리 예산 쓴 거하고 외국 거 그거 항소비 제한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예산 서 있는 거하고 이거 빼고도 8천몇만 원이 있으면 이거 분명히 초과된 겁니다. 이거는.
아니, 초가 돼가지고 예산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그 일반 운영비에서 지출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추경이나 이런 게 저희가 의회가 없었다면은 아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이해가 그 가는데 추경 편성 시기라든가 이런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파악을 못해 분석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산 편성을 기형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해서 그걸 해서 의회에 보고해주고 그 담당 공무원들의 그게 없었다면 그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죠. 특히 이 소송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저희가 뭐 이해관계인이라든가 또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이거 집중적으로 모니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그 외고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국민들의 어떤 정보를 공개해서 설득할 건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공감대 속에서 이런 것이 그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아무리 언론이 빠르다 그래도 저희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접하고 거꾸로 이걸 집행부에다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고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서 내용을 모른다. 양국은의 대책이 그래서 아직 없다. 이런 게 뉴스에 이게 나온다라는 이것도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먼저 알았었고, 먼저 대응을 했었고, 이런 걸 먼저 의회나 국민들한테 공유를 했으면은, 그런 언론 보도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전화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게 도대체가 이런 중체대한 사항이, 이거 관심들이 없는 건지, 참, 이거 만약 개인 일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이 1억도 아니고 161억인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계속 언론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판결 결과를 좀 끝나는 즉시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문제하고 또 그 예산 편성의 문제가 그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던 문제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하여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 요청한 강원외고 관련된 판결문을 제가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행감이 끝나면은 판결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201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